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77,000원에 끝났습니다. 0.5%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22평을 수렴한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하는 정도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 끝났는데 미증시가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100%의 확률로 잘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상치. 그렇죠? 이게 가이던스,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가이던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한 내용은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미증시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리고 미증시가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대한 결정이 됐을 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최소한 가격대를 버티거나 이제 조금씩 올라간다. 왜? 9월달 되면 신고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고가에 대한 부분이 빠지니까. 고가가 빠지면서 고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5만 원대 바닥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중간중간 나온 호재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 HBM에 대한 부분과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 이 핵심인데,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한 호재가,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생하고 나니까 또 주가가 안 올라요. 이걸 실적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자, 내용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 간단하게 끝낼 건데 핵심만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내용 딱 보시면 삼성전자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즉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왜?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 상승이 빠르니까 이걸 호재가 언제 나왔는지를 보시라고요. 요 내용입니다. 보세요. 7월 28일 날 다들 기억하시죠? 테슬라한테 23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뭐 파운드리고 뭐고 다 빼고 빅테크의 수주를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파운드리는 독보적인 시장이었다. 누가? TSMC. 그렇죠? 그리고 22년도인가 아마 그렇죠. 이때 그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진 부분. 그렇죠? 뭔가 발열이 많이 나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뭔가 좀 치팅을 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 퀄컴까지 딱 떨어져 나간 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주가 거의 그냥 0이었어요. 0. 빅테크들의 수주는. 근데 그 이후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왔을 때 갑자기 5만 원대에서 기던 주가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빡 올라간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다가 여기서 호재가 딱 터지고 올라오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HBM4까지, 우리가 이 구간에서 그렇게 기다렸었던 이 상황에서 HBM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오더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나온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가격대가 없다. 그러면 언제 하락을 했어요? 최소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면 삼성전자를 매수해라. 근데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앞으로 성장성이 떨어진 부분, 파운드리도 박살나, HBM도 아직 통과 못해, 이런 부분이 여기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하락한 이 구간에서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요. 주가에 대한 반영이. 이것보다 더 나빠지려면 삼성전자가 진짜 망할 위기까지 처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망하는데도 10년, 20년 걸립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데 그걸 투자해서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주가 상승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올라가긴,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 있을 때입니다. 5만 원대에서 등락을 보일 때. 이것도 길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거의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절대 매도하지 말고 주도주들을 돌려쳐라. 그럼 주도주는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들. 근데 그 신고가 종목군들, 그 주도주들이 이제 삼성전자도 포함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 빠졌으니까 코스피 안 빠지죠. 코스피가 안 빠진다는 건 신고가 종목군들은 시장보다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주도주가 되는 거고요. 주도주들은 강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하나오션, 현대 마린 엔진, 조선주죠. 조선주 지금까지 강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군들이라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그리고 지금 제가 종목을 주도 섹터별로 두 종목씩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것만큼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강한 움직임을, 즉 시세 측면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고요. 그 시작점이 지금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는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호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그렇게 기다렸었던 어떤 부분이었어요? HBM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다는 건 미증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미증시의 방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미 방향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을 보자고요.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을. 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중요하니까. 엔비디아나 또는 미증시나 그리고 한국 시장이나 움직임 자체는 같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내용 볼게요. 엔비디아 주가. 어떻습니까? 이 주봉인데 계속 올라가죠. 물론 이 중간에 큰 조정이 한번 있었지만 이때는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다 올라왔죠. 그 뒤에 뭐가 발생했죠? AI가 발생했고 23년도에 상승 그리고 신고가 그리고 여기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좋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주가 먼저 신고가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예요. 여기 실적도 너무 좋아요. 주가 너무 신고가예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신고가, 엔비디아 주가도 신고가예요. 여기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상에 나올 수도 있고 부합할 수도 있어요. 약간 아마 넘는 정도로 나올 텐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자, 젠슨 왕이 직접 나와서 하는 실적 컨퍼런스입니다. 이걸로 예상치를 또 잡아요. 우리 이번 분기는 이렇게 했는데 연말까지 뭐 될 것 같아.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 루빈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딱 발표를 하면서 야, 이거 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다는 건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아니 그 반대가 되겠죠. 주가가 올랐다는 건 실적이 좋다는 게 됩니다. 이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가 올라가는 걸로 우리가 매수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한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중간에 보세요. 6만 7천 원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호재가 들어와요. 그러면 바닥 5만 3천 원부터 6만 7천 원. 이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가 넘죠. 주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쵸? 호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있죠. 그게 신고가다? 그러면 이 신고가가 되었을 때 더 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시세적인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언가 이슈가 딱 터져요? 올라가요? 매물 맞아요. 그쵸? 근데 신고가라는 건 올라가요? 일단 매물 소화해요. 그리고 나서 호재가 들어와요? 매물 소화 끝났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까요? 선반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월, 2월 이렇게죠? 어때요? 신고가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쭉 와서 5월달 지나고 6월달 되니까 뭐가 들어왔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그러면서 폭발 이렇게 된다고요. 이 전에는 딱 이때 저만 이야기를 했어요. 체코 원전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미국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 근데 미국은 이미 방향성이 결정이 됐다. 뭘 보고? SMR의 주가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여기 24년도에도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매매 구간을 잡았고요. 이때는 큰 수익이 없었어요. 한 4, 5% 정도밖에 수익을 못 봤습니다. 한 달 정도 매매를 했는데 근데 다시 올라가니까 또 매수했죠. 그렇죠? 그런 결과 어때요? 8월 19일 날 117%쭉 내려보면 7월 28일 날 151% 그리고 또 내려보면 7월 1일 날 188%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사잖아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모두 다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의 결과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모든 주식의 시세는 그렇죠? 주가죠. 주가의 시세는 선반영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선반영되는 시작점이 신고가를 추격했을 때, 쫓아다녔을 때, 예상하지 말고 쫓아다니세요. 쫓아다녔을 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예요?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내가 한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바닥에 잡으려는 생각 버리자. 그렇죠? 그러면 바닥에서 잡았을 때 이 20% 30%의 시세를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수할래? 이걸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이 올라갈 때 난 매수할 거야가 아니라 주도주가 발생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 주도주를. 그게 뭐예요? 엔비디아예요. 플러스 관련돼 있는 관련돼 있다고 하기 그렇죠. 엔비디아 GPU를 사는
AI 종목군들, 빅테크들 이쪽이라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가 발생해요? 계속된 호재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계속된 뭐 통과됐다 뭐 통과됐다 이런 얘기가 9월달 지나고 나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돌파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박살이 나긴 했죠. 하이닉스보다 뒤처지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 있죠. 돈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법니다. 쌓이죠. 그쵸? 쌓이면 뭐가 올라가요? PBR이 올라갑니다. PBR이. 그쵸? 북밸류, 장부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똑같이 5만 원이라도 10년 전에 5만 원과 지금 5만 원의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낮았을 때 사는 거냐? 아니요. 높아졌을 때 사는 거라고요. 미래 가치가 좋아질 것 같았을 때. 그게 뭐예요? PER이 비쌀 때, 높을 때 사라고요. 저 PER이 아니라 고 PER일 때. 그러면 5만 원일 때보다 여기 7만 원일 때 PER이 실적이 더 나빠졌는데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PER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이때 사라고요. 고 PER일 때. 그래야 호재가 나온다. 근데 이랬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을 하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하이닉스 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 20배 올라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약간 출렁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이걸 잡아라. 어떤 걸?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팔지 말고요.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미반도체처럼 20배, 10배씩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8월 27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마감, 삼성전자 보합권, 하이닉스 보합권, 조선주 10%대 상승이 있었는데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흡수합병 이슈가 터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한국 시장은 쪼개서 그쵸? 한 큰 기업이 있으면 이걸 쪼개요. 그래서 종이 장사를 합니다. 주식 발행을 해가지고 가공자본을 만드는 거지. 근데 지금은 합치겠대요. 그쵸? 그러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큰 기업을 만들겠다. 그렇죠? 이건 종이 장사가 아니라 실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는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밑에 써놨죠, 제가. 쪽에서 종이 장사하는 게 아니라 주식 장사입니다. 합병해서 키우는 쪽은 국내 시장에서 잘 없다. 시세나 시장에서 긍정적이다. 중요한 점, 여전히 주도주만 간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도 주도주군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이닉스와 함께. 자, 그러면 이 밑에 볼게요. 원전 항상 중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따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요. 8월 27일 날에도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구간 잡았습니다. 쭉 이렇게 보면 계속 주도주 순환매만 타고 있다. 종목군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종목군들은 주도주군에서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죠.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 그룹주 이 안에서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살아있어요.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군 내에서 매매했을 때 앞으로 최소 1년 반 정도는 시장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돈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어떤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 아까 전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보여드렸죠. 어떻습니까? 117% 수익 구간 그리고 쭉 내려보면 151% 수익 구간 쭉 내려보면 188% 수익 구간 그쵸? 언제예요? 전부 다 7월달 8월달 이때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반영입니다. 모두 신고가 구간, 바닥을 예상해서 잡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지, 그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 보여드릴까요? 두산 테스나 지금 준비하고 있죠.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매매가 끝난 거, 삼성전자가 더 이상 안 빠졌을 때 이수 페타시스 보세요. AI 매수, 매도 76% 이렇게 나온다.
이 내용도 당연히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조선주 엄청나게 강하죠? 한화오션 아직까지 강한데 1월달, 2월달 이때도 거의 한 70%대 수익 구간 보세요. 57%네요. 2월 5일날 57%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또 매수했어요.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이때는 33% 수익 구간. 그쵸? 모두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이 잡혔다는 점. 그러면 지금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 수혜주를 찾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종목군들 계속 나오고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보다는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에 한해서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는지, 그쵸? 요 내용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꼭 조정 구간을 줍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 전에 마지막 횡보 구간을 보내고 있다. 9월달 되면 신고가 들어올 거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지금 계속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 모든 내용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플러스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 플러스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